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전 본격적인 정치 등판을 앞두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첫 정치 등판이라는 점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많은 야권 지지층, 국민들에게 좀 불안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측 대변인이었죠. 이동훈 대변인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일신상의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는다, 그만둔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복,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그게 거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이동훈 대변인이 밝혔는데, 불과 한두 시간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과의 직접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심 투어를 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또 그 번복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태산처럼 움직이겠다, 지난 과정을 반성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 것인지 각오를 말한 것인지 태산처럼 움직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혼선을 빚었죠. 이런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입당하지 않는다, 이 번복이 수습이 되려면 그런대로 이 윤석열 후보는 보호가 되어야 하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자신의 실수였다,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동훈 기자는 그러지 않겠다, 일신상의 이유다 라고 이유를 대고 이제 대변인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책임은 없다 라는 부분을 밝힌 셈입니다. 대변인 문제, 이 지금 정치에 등판하기도 전에 대변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가 이제 열흘 만에 이동훈 기자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는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논설위원도 했고, 또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유튜브 방송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일보를 거쳐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부산의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그 생각, 그 반응, 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덕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훈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스마트한 기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어느 신문을 이야기해서 좀 합니다만, 조선일보는 참 좋겠다, 저런 좋은 기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조선일보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걸 또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자신이 실수로 덮어쓰고 가기에는 좀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좀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동훈 대변인 문제만이 아니고, 또 어제는 장성철 소장, 장성철 정치평론가죠.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성철이 어제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장성철의 마지막 말이 맴돕니다. 공정과 정의,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명분인 공정과 정의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 이랬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정말 야권에, 평생을 야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당시 신한국당입니다. 그 사무직 직원을 공채로 뽑는 그 공채 1기에 합격을 해서 사무실 직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실 직원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당대표로 될 당시에 그 경선을 모두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무성 대망론, 대통령 도전, 그 모든 것을 기획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그 과정을 자기가 책으로 썼습니다. 그 보수의 민낯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보수 진영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평론가입니다. 정치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지금 거의 꾸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장소도 만들어졌고, 광화문에. 또 윤석열 캠프 아니라도 외곽 조직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장성철의 자기 판단을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여의도 정치판을 얘기를 하면서 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른다. 어느 총알에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살벌하죠. 자신의 이익관계, 정치적 이익관계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의기투합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내일 아침에 또 언론에 대고 그 형님을 바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 뭐 흔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판이 비정하다, 뭐 정글이다,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어쨌든 정치 행보를,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마당에 이 장성철의 윤석열 X파일 논란, 그 다음에 이동훈 대변인의 사태, 그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입당하지 않는다, 번복 논란,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뭐 핵인싸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핵심은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야권 전체에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생기게 해준 게 윤석열 현상입니다. 그 윤석열 현상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 바뀌는 이 순간에 와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바로 뭐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재명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뭐 경선 일정을 조정하자 이런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이재명 대세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판은 윤석열이 정치에 등판하고 국민의힘과 뭐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잡고 야권 전체의 단일화, 단일 후보가 된다면 정권 교체, 윤석열의 승리는 가능하다는 게 현 시점에서의 전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입니다. 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최종 될지 안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야권이, 지금 야권 전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후보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이동훈, 장성철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걸러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뭐 여의도 정치판에 날아오는 총알이냐, 궁극적으로 윤석열의 실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윤석열이 선명한 자기의 정치 스케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걸 더 늦추게 되면 비난에 칼 것은 예리해질 것이다. 윤석열 X파일 얘기가 되고 있지만 뭐 송영길도 이야기했고 장성철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X파일은 뭐 언제든지 터져 나오고 언제든지 윤석열 X파일은 검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야당 쪽에서도 또 본선에 가면 민주당 측과 후보와 경쟁할 때에도 제가 판단하기에 윤석열 X파일,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서 되느냐, 이 대응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평가입니다. 장성철이 한 말에도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얘기도 섞여 있고, 뭐 홍준표 얘기도 나왔고 김종인 얘기도 나왔고 있는데, 장성철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의 은행으로 봤을 때 잘 대응을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불안하다. 뭐 장성철은 좀 더 훨씬 좀 비관적으로 좀 더 감정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나갔지만 장성철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변인 문제, 이 대변인 소동도 윤석열 자신이 자신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신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의 결단의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적정한 시점에 저는 지금 아니면 뭐 최소한 이달 안이라고 보는데, 이달 안에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대변인 문제, 또 윤석열 뭐 엑스파일 뭐 말하니까 이렇게 뭐 거창해 보이는데 뭐 사실 별 내용도 아닙니다. 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저도 전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야권에서도 경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도덕적 검증, 자질의 검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니까 이걸 잘 대응을 해야 하고 또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차피 윤석열이 만약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와 맞닥뜨리면 다 나와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 스케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뭐 국민들도 있을 테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지지율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처음 하는 윤석열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국민들이, 또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줄 것이다. 대부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 체제, 국민의힘 체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야권 전체의 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거의 권한이 다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한 뭐 10%, 20% 정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당대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준석 바람을 일으키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바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경선에서 보여줬거나 그 다음에 보여준 이 언행들, 행보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저 이준석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말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이준석이 혹시 바른정당 계열 뭐 유승민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 뭐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저 당을 제대로 추스러 가겠느냐, 아직도 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준석 대표, 뭐 준스톤이라고 하죠. 준스톤의 정치적 행보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쏟아내야 될 말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많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최근 2, 3일 동안 굉장히 감정 섞인 대응을 한 셈입니다. 윤석열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윤석열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이준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준석은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이준석이 어제 대선 준비단을 빨리 발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빨리 대선 체제, 경선 체제로 빨리 넘어가자, 바꾸자. 그게 이준석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준석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준석이 바로 지금 대선 준비 기획단을 발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진들을 거기에 모아서 이 지금 야권 대통합의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잘한 결정이고요. 이준석은 당대표이지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
전국의 주인공은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들이지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조연입니다. 이준석은 여기에서 정권교체에 자기가 잘 역할을 해서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쪽은 윤석열이지 이준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선 전국의 주인공은 윤석열이지 이준석은 아닙니다. 굳이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완이나 정치판을 읽는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토론 배틀을 하는 것은 이준석이 낫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물론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차기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능력은 단순히 토론 배틀이나 정치 메시지 하나 지금 잘 내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거기에 몰려있는 국민들의 기대는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읽는다면 지금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없다. 윤석열 측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큰 정치를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 분명하게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겠다라는 부분을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대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그것이 큰 정치입니다. 그래야 할 때 소소하게 생기는 작은 잘못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이런 갈등들이 생겨도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대선 후보는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윤석열 X파일도 있을 테고 윤석열이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아니면 연대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수많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죽이기 시도가 일어날 겁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많은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보호하고 싶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홍준표나 안철수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검증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키우고 싶어도 주위에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지 스스로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선 전국은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뚫고 나가야 될 많은 장애물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것들은 뚫고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이준석일 뿐입니다. 이준석은 말 그대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돕도록 아무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섣불리 도우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걸 이준석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말한 공정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들을 잘 읽어보면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윤석열 지금 전체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바람이 모두 모여있는 윤석열 자신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정치 행보를 해가야 되는가 보이게 될 겁니다. YS는 대권 후보를 쟁취해가는 과정에서 포항제철 회장이었죠. 박태준이라는 또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태준이 YS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피해서 계속 포항에서 광양으로 피해 다니는 것을 YS는 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박태준에게 액을 하다시피 박태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광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YS를 피하는 그 박태준의 손을 YS가 끝까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YS만큼 한국 정치사에 자존심이 센 정치인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YS가 박태준의 손 한번 잡기 위해서 자신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 그 박태준을 잡아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연출해 줍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의 손을 먼저 잡으러 가느냐, 이준석이 윤석열의 손을 먼저 잡으러 가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가느냐. 저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정치적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여러분들께 휴일인 오늘 아침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